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랜드힐 장례식장. 검은 리무진들이 줄지어 서 있고 입구에는 화환이 빼곡했다. 대한전자 임직원 1동, 금융감독원장, 국회의원 박성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의 조화가 3층까지 이어졌다. 강도연 회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그러게. 맨손으로 일궈세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10조라지. 문상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상주석에 앉은 강도연의 자녀들은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장남 강민주는 32세, 각진 턱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는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빛만은 차갑게 주변을 훑었다. 여보,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옆에 앉은 아내 한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후 3시에 유언장 공개래. 그때 다 정리될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배어 있었다. 차녀 강은지는 28세.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녀는 회계법인 대표답게 냉철했다. 그녀는 조문객 명단을 체크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오빠, 아버지 회사 부채가 생각보다 많대요. 이번 상속세만 해도.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 사람들 다 듣는다고. 은지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막내 강소희는 25세. 세 남매 중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손수건을 쥐었다. 아빠, 정말 가신 거야?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를 민준이 차갑게 잘랐다. 울지 마. 창피하게. 오빠,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우는 게 왜 창피해? 지금 언론이 다 지켜보고 있어. 가문의 품위를 생각해. 소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빠에 대한 실망이 어려 있었다. 오후 2시 50분. 장례식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사람들이 출입구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저기, 저 여자 누구야? 애를 데리고 왔네? 설마 또 숨겨둔 자식?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민서영. 29세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상주복이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용 상주복을 입었다. 엄마, 여기가 아빠 계신 곳이야?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웅성거림을 뚫고 퍼졌다. 서영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다. 아니, 비켜준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선 것이었다. 상주석의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당신 누구요? 상주복은 왜 입었어? 서영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었다. 저는 민서영입니다. 이 아이 엄마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 서영이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아이가 고인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강준호예요.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은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비웃었다. 아들, 무슨 황당한 소리를. 증거 있어요? 한지혜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서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호적 등본입니다. 강준호, 2019년 10월 25일생. 부강도연. 민준이 봉투를 낚아챘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얼굴이 굳었다. 이게 언제?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직접 신청하셨어요. 인지청구요. 말도 안 돼. 한지혜가 소리쳤다. 그때 아이가 서영의 손을 놓고 영정 사진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아이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아빠, 준호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순수했다. 그 순간 몇몇 조문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 아이 눈.
회장님이랑 똑같네. 그러게. 눈매가 정말.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은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다. 소희만이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아빠, 왜 약속 안 지켰어요? 로봇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영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상주들을 바라봤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준호가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소희가 일어났다. 준호야. 그게 내 이름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준호야. 소희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내 누나야. 소의 누나. 누나?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응. 너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어. 소희야. 민준이 소리쳤다. 무슨 짓이야? 오빠야말로 뭐 하는 거야? 소희가 일어서서 오빠를 노려봤다. 저 아이 봤어? 아빠 젊었을 때랑 너무 닮았잖아. 닮은 걸로 핏줄이 증명되나? 은지가 냉정하게 끼어들었다. 일단 DNA 검사부터 하죠. 그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검사해 주세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자리로 가려는 순간 장례식장 뒤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강도연 회장의 평생 비서 노신하였다. 잠시만요. 노신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저 아이는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오후 3시 장례식장 귀빈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도연의 자녀 셋과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회사 고문 변호사 이태준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민서영과 아이 준호는 방 한쪽 구석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태준 변호사는 62세, 회색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빨리 읽어주세요. 이태준은 봉투를 뜯어 유언장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나 강도연은 건강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첫째, 대한전자 지분 40% 중 30%는 장남 강민준에게 상속한다.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30%? 40%가 아니라 나머지 10%는 막내 아들 강준호에게 상속한다. 뭐?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10%를 저 애한테? 앉으십시오. 이태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둘째, 강남본가 및 서초동 부동산은 차녀 강은지에게 상속한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예상한 바였다. 셋째, 청담동 갤러리 및 미술품 컬렉션은 막내딸 강소희에게 상속한다. 소희는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넷째, 이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현금 자산 500억 원 중 300억은 강준호에게, 200억은 민준, 은지, 소희가 균등 분할한다. 은지가 계산기를 두드리다 손을 멈췄다. 300억을 준호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스위스 UBS 은행 비공개 계좌 총 50억 달러는 강준호에게 전액 상속한다. 침묵. 긴 침묵. 50억 달러.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6조 5천억 원입니다. 이태준의 차분한 설명에 은지가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이건 말도 안 돼. 한지혜가 히스테리를 부렸다. 아버님이 미치셨어. 5살짜리한테 6조를? 유언장은 적법하게 작성됐습니다. 정신감정 기록도 첨부돼 있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았다. 끝났어. 다 끝났어. 소희만 조용히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색칠 공부책에 크레파스로 열심히 색칠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태준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고인께서 자녀 여러분께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민준이 편지를 낚아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민준, 은지, 소희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겠지. 민준아, 너는 똑똑하고 유능해. 하지만 사람을 숫자로만 봐.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내가 동생을 어떻게 대할지 뻔히 보였어. 그래서 10%만 줬어. 준호와 함께 경영하길 바란다. 은지야, 너는 냉철하고 계산이 빨라. 하지만 마음이 없어. 부동산은 내 거야. 하지만 준호 몫은 건드리지 마. 소희야, 셋 중에 내가 가장 나를 닮았어. 착하고 순수해. 그래서 걱정이야. 준호를 부탁해. 내가 있으면 그 애가 외롭지 않을 거야. 그리고 준호,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나이가 됐다면 아빠를 용서해줘. 널 세상에 떳떳하게 소개하지 못한 비겁한 아빠를. 형들이 너한테 못되게 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형들도 아직 어른이 아니라서 그래. 언젠가 이해할 거야. 준호야, 아빠는 널 사랑해. 2024년 9월 10일 강도현. 편지를 다 읽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소희는 소리내어 울었다. 한지혜만 차갑게 입을 열었다. 이에 제기할 거예요. DNA 검사부터 다시 해야죠. 그러십시오. 이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하지만 이미 공인기관에서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99.99% 일치. 강준호는 강도현 회장의 친생자가 맞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빼앗아 보았다. 서류는 진짜였다. 이건 조작이야. 분명 조작이라고. 제3기관에서 재검사 원하시면 하십시오. 하지만 유언장 집행은 진행됩니다. 이태준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2주 후에 상속 등기 절차 시작합니다. 이해 있으시면 그 전에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그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민주는 허공을 응시했다. 은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소희는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응? 누나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진짜?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응. 가자. 두 사람이 나가려는 순간 민준이 소리쳤다. 소희야. 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스크림 사주러 가는데? 저의 편 들 거야? 소희가 오빠를 돌아봤다. 편? 준호는 우리 동생이야. 편이 어디 있어? 동생? 민준이 비웃었다. 6년간 본 적도 없는 애가? 그건 아빠가 숨기셔서 그런 거잖아. 준호 잘못 아니야. 닥쳐. 민준의 고함에 준호가 움찔했다. 소희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오빠 나중에 얘기해. 준호 무서워하잖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서영도 따라 나갔다. 방 안에는 민준, 은지, 한지혜만 남았다. 어떻게 할 거야? 은지가 물었다. 민준은 주먹을 쥐었다. 저 여자와 애를 떼어놓아야 해. 무슨 수로? 친권 소송. 저 여자는 미혼모야. 경제적 능력도 없어.
준호는 우리가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지. 한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상속재산 관리권도 우리한테 오잖아. 은지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6조 5천억. 관리 수수료만 해도. 세 사람은 차갑게 웃었다. 2주 후 가정법원 제3호 법정.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사건. 원고 강민준. 피고 민서영.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민준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원고 강민준은 동생 강준호의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첫째, 피고 민서영은 미혼모로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서영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준호의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미혼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통계 자료가 통계는 개별 사례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판사가 끼어들었다. 증인을 소환하십시오. 첫 번째 증인은 준호의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다. 증인은 준호를 얼마나 아십니까? 2년째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준호는 어떤 아이입니까? 밝고 건강합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문제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민서영 씨는 매우 헌신적입니다. 매일 등하원 챙기시고 학부모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세요. 민준 측 변호사가 물었다. 준호가 아버지 부재로 힘들어한 적은 없습니까?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얘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오히려 엄마 자랑을 자주 했어요. 두 번째 증인은 노신하였다.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40년간 비서로 모셨습니다. 고인이 준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노신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은 준호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매일 영상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어요. 누구 손에 키우길 원하셨습니까? 서영 씨요. 그 사람만큼 준호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저도 동생을 사랑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세 번째 증인은 소희였다. 증인은 어느 편입니까? 피고 민서영 씨 편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여동생을 쳐다봤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2달간 준호를 지켜봤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원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희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오빠는 준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소희야. 민준이 소리쳤다. 오빠는 준호가 가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소희도 목소리를 높였다. 오빠는 준호 이름 한 번도 제대로 안 불렀어요. 항상 그애 저애라고만 했잖아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준호 방 만들어준 사람도 저고 장난감 사준 사람도 저예요. 오빠는 뭐 해줬어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오빠는 변했어요. 돈 때문에요. 동생보다 재산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런 오빠 밑에서 준호가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아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다. 강준호의 양육권은 친모 민서영에게 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단 원고 강민준은 친형으로서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월 2회 준호를 만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덧붙였다. 가족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게 아닙니다. 대화하십시오. 재판이 끝났다.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소희가 그녀를 안았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민주는 홀로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졌어. 민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소희 때문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3개월 후, 겨울이 왔다. 민주는 혼자 아버지 묘지를 찾았다. 아버지. 그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준호를 동생으로 안 봤어요. 그냥 장애물로만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육조가 아까워서요. 회사 지분이 아까워서요. 민주는 얼굴을 묶고 울었다. 근데 소의 말이 맞았어요. 전 변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해졌어요. 오빠. 뒤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돌아봤다. 소희와 서영, 그리고 준호가 서 있었다. 준호 데려왔어. 준호는 민준을 보고 엄마 뒤에 숨었다. 무서워. 민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동생이 날 무서워해. 그는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준호야, 미안해. 형이 너한테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은 내가 미웠어. 아니, 미운 게 아니라 무서웠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나타나면 형이 가진 게 다 사라질 것 같아서. 준호가 조금씩 다가왔다. 형아. 응? 형아도 아빠 보고 싶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보고 싶어. 준호가 민준 옆에 앉았다. 나도 보고 싶어. 아빠가 로봇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형아, 우리 같이 아빠한테 얘기하자. 준호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민준은 그 손을 꼭 쥐었다. 준호야, 형 용서해 줄 수 있어?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용서? 그게 뭐야? 형이 나쁜 짓 했잖아. 아, 그거?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엄마가 그러는데 나쁜 짓 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된대. 형아,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서영도 소희도 눈물을 흘렸다. 형아. 응? 이제 우리 친구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야. 가족? 응. 형이랑 동생.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와, 나 형 있어? 진짜? 응. 형 있어. 그리고 누나도 둘이나 있고. 준호가 소희와 서영을 번갈아 보았다. 소의 누나는 알아. 그럼 또 누가 있어? 은지 누나. 좀 무섭긴 한데. 원래 착해.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소개해 줄게. 오늘은 안 와? 응. 오늘은 형이랑 너랑만 있자. 민준이 준호를 안아 올렸다. 준호야,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떡볶이. 떡볶이? 좋아. 가자. 민준은 처음으로 준호를 안고 걸었다. 아이는 형의 어깨에 턱을 괴고 묘지를 돌아봤다. 아빠, 나 형이랑 친해졌어. 아빠도 좋지?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민준의 집. 거대한 저택이었지만 어딘가 썰렁했다. 와, 완전 크다. 준호가 신기한 듯 집안을 둘러봤다. 준호야, 이리 와봐. 민준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켰다. 저 위에 뭐가 있어? 가봐. 깜짝 놀랄걸? 준호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복도 끝 방문이 열려 있었다. 우와. 방 안에는 침대, 책상, 장난감이 가득했다. 형아, 이거 다 뭐야? 내 방이야. 내 방?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응. 형이 준비했어. 내가 놀러 오면 여기서 자. 진짜? 나만 쓸 수 있어? 그럼. 준호 방이니까. 아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침대 위에서 깡충깡충 뛰었다. 최고야. 형아 최고. 민주는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동생이구나. 그제야 깨달았다. 재산도 회사 지분도 아닌 그냥 순수하게 좋아해주는 동생. 형아, 응? 같이 놀자. 준호가 레고 상자를 열었다. 이거 같이 만들래?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앉아 아이와 나란히 레고를 맞추기 시작했다. 이거 여기. 응, 맞아. 형아 똑똑해. 준호가 더 잘하는데? 진짜? 히히.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레고를 맞췄다. 완성된 건 소방차였다. 와, 우리가 만들었어. 준호가 환호했다. 사진 찍자. 민준이 휴대폰을 꺼냈다. 준호야, 이리 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소방차를 들고 찍었다. 사진 속 민준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 한 달 후, 강도연의 제삿날. 묘지에 온 가족이 모였다. 민준, 은지, 소희, 서영, 그리고 준호. 할아버지. 준호가 꽃을 놓으며 말했다. 준호 또 왔어요. 이번엔 형아들이랑 다 같이 왔어요. 은지가 조용히 향을 올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준호를 보니까 옛날 생각났어요. 오빠가 저한테 잘해주던 때요. 민준이 여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오빠. 소희가 준호를 안아 올렸다.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준호가 영정사진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나 형아들이랑 누나들 생겼어요. 다들 나한테 잘해줘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도 기쁘죠?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2년 후, 준호의 초등학교 입학식. 준호야, 가방 잘 맸어? 서영이 아이의 교복을 매만졌다. 응, 엄마, 나 멋있지? 우리 준호 최고로 멋있어. 학교 정문 앞. 민준, 은지,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야, 형아, 누나들. 준호가 뛰어갔다. 우와, 교복 입으니까 완전 초등학생이네.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형아, 나 오늘부터 학교 가. 친구 많이 사귈 거야. 그래. 착한 친구들만 사귀고. 응. 은지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준호야, 이거 뭐야? 입학 선물. 태블릿이야. 공부할 때 써. 와, 고마워 누나. 소희도 가방을 하나 내밀었다. 나는 필통이랑 공책 세트. 와, 완전 예뻐. 고마워요. 준호는 선물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다들 고마워요. 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서영이 눈물을 닦았다.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서영 씨, 준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더 잘할게요. 진짜 형으로서. 알아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입학식이 시작됐다. 준호는 교실로 들어갔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엄마, 형아, 누나들, 안녕. 5 사람이 함께 손을 흔들었다.
에필로그 10년 후 2034년 15세가 된 준호. 중학교 졸업식 날 강준호 학생 전교 1등. 졸업 축하합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준호는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들에게 달려갔다. 엄마, 형, 누나들. 축하해, 준호야. 민준이 아이를. 아니, 이제는 청소년이 된 동생을 안았다. 형 자랑스러워. 형 덕분이에요. 수학 과외 안 해주셨으면 1등 못했어요. 무슨 소리. 내 실력이지. 은지가 봉투를 하나 건넸다. 준호야, 축하 선물. 뭐예요? 대한전자 인턴 자격증. 이번 여름방학에 회사와. 누나가 경영 가르쳐 줄게. 진짜요? 와. 소희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막내 이제 다 컸네. 누나, 나 이제 막내 아니에요. 어엿한 중학생이라고요. 그래, 어른 다 됐네. 준호는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혼자 아버지 묘지를 찾았다. 아빠. 그는 졸업장을 묘비 앞에 펼쳤다. 나 졸업했어요. 전교 1등으로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매일 느껴요. 아빠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그는 두 손을 모았다. 형이랑 누나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젠 너무 좋아요. 바람이 불었다. 아빠 고마워요. 저한테 이런 가족 만들어주셔서. 준호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 10년 동안 간직했던. 그는 편지를 펼쳐 다시 한번 읽었다. 준호야, 아빠는 널 사랑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보고 계시죠? 제가 잘 크는 거.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준호는 미소 지으며 묘지를 나섰다. 입구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 왜 여기 있어요? 널 데리러. 추우니까 빨리 가자. 형도 아빠한테 인사하고 가요. 응. 형도 할 말 있어. 두 사람은 함께 묘지 앞으로 돌아갔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 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10년 전엔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준호는 정말 좋은 동생이에요. 덕분에 형다운 형이 될 수 있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호 보내주셔서. 준호가 형의 어깨에 기댔다. 형, 울어요?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그래. 형 거짓말쟁이. 두 사람은 웃었다. 가자, 준호야. 엄마랑 누나들 기다려. 응. 형제는 손을 잡고 묘지를 걸어 나왔다. 뒤에서 석양이 그들을 비췄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그 옆에는 세 번째 그림자도 함께 걷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강도연의 그림자. 그는 여전히 아들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에서 언제나 끝.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혈육은 피로 증명되지만 가족은 마음으로 완성된다. 강도연의 유언 중에서